번째 민속 이야기 네 번째. 글쎄요. 코로나라는 것이 사람들을 참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을 억제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건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방송을 이걸 한다고 생각할 때 저는 이게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보는 걸 원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속에 진짜 필요한 이야기나 차분하게 해보자. 그게 제 생각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좀 재미있게 해갖고 방에서 계신 분들이 보는 재미도 좀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궁리 하다가 결국은 내가 재미있는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농담으로 재미있게 시작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언제 들어도 웃을 수 있는 얘기는 없나 하고 생각했지만 별거 없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주에서 소리꾼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남을 제법 가르치고 있으니까 소리 잘하는 법이 뭐냐? 소리. 제가 소리하고 인연을 맺은 인연은 참 많죠. 우리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언젠간 좀 얘기할 텐데요. 그 중에 쭉 살아가다가 만나는 분이 박동진 선생님이세요. 박동진. 이분이 공주에 와 계시는데 선생님이 공주에 계실 때 재미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공주 사람들은 박동진 선생님을 찾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벗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주에 좀 유력한 분들한테, 노인 어른들한테 가서 왜 거기 놀러 좀 가시고요. 심심해 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그렇게 큰 분한테 내가 가서 시간을 뺏으면 안 돼요. 그게 결국은 제가 선생님 말동무를 의외로 많이 했어요. 소리꾼으로의 박동진. 그분은요, 진짜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최고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8시까지 매일 연습을 하세요. 매일. 그걸 알으니까 제가 선생님하고 재미난 추억을 만듭니다. 인생살이를 저도 하다 보니까 그때 공주시청에 지방행정공무원, 말단 공무원인데 제 일도 아닌 민속 일을 갖고 미쳐서 살으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제가 그 어려운 마음을 잊기 위해서 했던 일, 그게 뭐냐면 새벽에 박동진 선생님 소리하는 걸 도둑질로 듣는 거예요. 전수관에 가면 큰 연습실이 있는데 거기서 혼자 연습을 하시고 저는 새벽에 집을 나서서 보통 5시에는 못 가봤어요. 못 가보고 6시 반쯤 출발하면 이제 선생님 연습하는 소리를 혼자 텐마루 뒤에서 문 밖에서 듣는 거죠. 듣고 있다가 옵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리죠. 이걸째 너는 박동진만큼 열심히 달지도 못하면서 뭘 어렵게 해. 그러면서 저를 달랬어요. 그리고 선생님 소리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딱 2번 들킵니다. 한 번 겨울에 가서 앉아있다가 하도 쳐갖고 이렇게 기댄다는 것이 덜컹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문을 벌컥 열었더니 누구냐? 그래서 저희하고 나섰더니 이렇게 쳐다보셔서 저를 아시니까 그 특유의 욕을 하시더라고요. 개 같은 놈, 뭐 하는 짝이야 지금. 선생님 소리 도둑질로 듣느냐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이 추운 뒤 밖에서 뭐 하는 거야 청승여. 들어와. 그래서 들었고요. 새벽 소리.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소리꾼들이 오전 10시 이전에 어디 무대에서 소리해달라고 하면 거의 못한다고 그래요. 왜요? 목청이 누워있을 때 소리해달라고 하면 잘못하면 성대 굴절 와요. 근데 박동진 선생님은 반대로 새벽에 5시부터 매일 연습을 하셨어요. 박동진 선생님하고의 추억담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낚시터의 추억이에요. 박동진 선생님이 붕어 낚시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공주에서는 꼭 한 군데만 가셔요. 어디로 가시느냐면 계룡저 수지로 가시고 그 앞에 그 전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 앞에 갈대밭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낚시하시죠. 그것도 남루한 작업복 입고 낚싯대 많이 피도 안 해요. 2대 딱 펴놓고 앉아서 계시죠. 지금 김양숙 관장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서울 가셨다고 하면 낚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가는 거죠. 낚시터로 가면 거기서 낚시를 하고 계시면 제가 부스럭거리고 이제 갈대를 해치고 가면은 넵새 왜 왔느냐고 핀잔을 하시고 갈까? 그러면 아니 이리 와. 그래서 이제 오손도손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이 들려준 얘기 속에 소리가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낚시터에서 한 얘기. 소리가 뭘까요? 노래는 왜 할까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노래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에 먼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 잘 표현하는 얘기였었어요. 박 선생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옛날에요. 어떤 머시매 하나가 소리를 배워서 출세를 하고자 큰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무릎 꿇고 앉아갖고 말하는 거예요. 저 소리 좀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해서 유명한 소리꾼이 되어서 돈도 벌어야겠고 효도도 해야겠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더니 냅대 하는 소리가 너 한번 울어봐라 그러더래요. 에? 울어? 선생님 앞에서 슬픈 일도 없는데 갑자기 울으라고 하니까 못 울은 거죠. 그러니까 울을 줄도 모르는 놈이 무슨 소리 하느냐고 가라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는 것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는 거죠. 대성통곡이 있고요. 슬프지 않나 큰 소리로 호곡이라고 하는 울음도 있고요. 또 눈물만 절철 흘리고 소리를 못 내고 우는 울음도 있을 테고요. 그걸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 선생님 앞에 다시 갔어요. 언제든지 울 수 있습니다. 이제 소리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울어봐라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는 소리가 웃어봐라. 예? 즐겁게 웃어보라고. 우는 것만 연습을 하고 갔으니까 이 어린 소리꾼은 울지를 못한 거예요. 웃지를 못한 거예요. 남한테 즐거움을 주고자 소리한다는 놈이 웃을 줄도 모르면서 무슨 놈의 소리를 배운다고 가! 다시 쫓겨난 그 총각은요 어떻게 해요? 이제 웃는 거예요. 근데 웃다가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울으라고 했다가 웃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개를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래갖고 다시 갑니다. 이제 언제든지 웃을 수 있고 언제든지 울 수 있습니다. 소리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하는 소리가 승질 좀 내봐라 너. 예? 큰 선생님 앞에서 화를 내라. 노여운 소리를 해라. 또 못하고 왔죠. 그리고 또 그것까지를 연습을 열심히 해서 다시 선생님 앞에 갔어요. 가니까 하는 소리가 춤춰봐라 그러는 거예요. 춤은 한 번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장단 하나 쳐주지도 않고 춤을 춰보래요. 그것을 다시 쫓겨나서 하고 갔을 때에 선생님이 소리를 가르쳤대요. 이 노래는 뭘 담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는 노래가 갖고 있는 본질을 담고 있어요. 노래는 결국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고 인생을 노래한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희노애락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락을 춤으로 말했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상의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가 담고 있는 희로애락 중에 어떤 부분을 내가 노래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느낌을 먼저 갖고 노래를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본질적인 쪽에서 생각한다면 또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노래는요, 목소리로 하는 거죠. 목소리로 하는데 목소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첫째는 크고 작은 소리입니다. 아이! 아이. 큰 소리와 작은 소리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요? 긴 소리와 짧은 소리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선생님이 나중에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에 선생님이 제자에게 처음 훈련시킨 건 뭐냐면 큰 소리 질러라, 큰 소리 질러라, 계속 큰 소리를 지르게 하고, 두 번째는 뭐래요? 작은 소리로 해봐라. 그리고 작은 소리로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뭐예요? 길게 해봐. 아이고 죽겠다. 긴 소리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짧은 소리죠. 큰 소리, 작은 소리가 있으면 긴 소리와 짧은 소리. 짧은 소리요. 소리의 본질적인 쪽에서 선생님이 다음에 하는 소리. 노래라고 하는 것이 소리로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소리, 작은 소리의 조합이고, 또 하나는 긴 소리, 짧은 소리의 조합이고, 다음에 높은 음과 낮은 음의 조합입니다. 그것들에 대한 것이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듣는 소리들 있죠? 폭포수 밑에서 소리를 한다. 뭐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 폭포수 밑에서 소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면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를 목소리로 이기는 큰 소리 내는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뭐예요? 폭포 소리와 다른 음역이죠. 다른 소리를 내야만이 들린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소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걸 겁니다. 소리의 기본적인 것으로 연습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요, 소리를요 선생님 앞에 가서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면 공주의 향토민요를 노인들이 부르는 그대로를 변형 없이 불러서 맥을 이어 살아나게 남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소리를 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을 했느냐면 녹음기로 받아온 테이프를 가지고 금강다리 밑에 벽통 하나 짊어지고 나가서 녹음기 떡 틀어놓고 소리 한 자락한 걸 계속 반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면 다음 소절하고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제가 나쁜 기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예술가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너무 세요. 그래서 노래를 배워서 몸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한 소절을 다 익히면 아주 악을 써서 최고의 상청으로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겨울에 금강 바닥에 내려앉으면요 겨울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무지하게 쳐요. 그런데도 추운 줄 모르고 계속 한 거죠. 3개월 하고 났는데 문제가 터지는 게 뭐냐면 박자도 옛날 거를 어른들이 하던 걸 집어내버려 버리고 내 노래를 자꾸 부르고 있는 거예요. 흥이 나면요 모든 노래가 빨라져요.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리고요 아주 어려운 날은요 소리가 늘어져요. 그러니까 남 앞에서 소리를 부를 수 있는 소리는 안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뭐를 알았느냐면 소리라는 것이 소리꾼은 노래가 갖고 있는 희노애락을 담아낼 때에 가장 이성적인 마음으로 노래를 만나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노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 그때 생각한 것이 노래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것은 큰 소리, 작은 소리, 짧은 소리, 긴 소리, 그리고 높은 음, 낮은 음. 그것들로 가락을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소리다. 가락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갖고 있는 4가지 조합이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 소희 선생님은 항상 경로당에 계신 어른들이었고요. 녹음기 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꾼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또 하나 제가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건 뭐냐면 충청도 소리, 공주 소리의 원형을 이걸재 소리재로 변형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명제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소리꾼으로 공부하는 길을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길을 보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는 그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됐다고 한다면 소리의 본질적인 똑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쁜 소리, 슬픈 소리, 성난 소리, 기쁨과 즐거움은 다르니까 즐거운 소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 문제를 만나는 거죠. 제가 초창기에 목 푸는 소리로 그것을 연습하던 걸 그대로 좀 해볼게요. 뭐 제가 목을 풀 때 그렇게 합니다. 아이 지금 소리는요, 기쁜 소리도 슬픈 소리도 노여운 소리도 아니에요. 똑같이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아이 슬픈 소리로 갑니다. 성난 소리로 갑니다. 외로운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악보에 표현되는 음악일지라도 그것을 소리꾼이 노래를 할 때에 같은 소리지만 전혀 다른 음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에서 제가 여기에서 의당 집토다지기 전수관에서 다른 애하고 다른 형태의 강습이라고 할까요? 그걸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면 날마다 소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제 주변에는 없었죠. 일주일에 2번, 뭐 1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날마다 하는 분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하기까지는 2명도 아닌 1명과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마다 목소리의 특질이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또한 노래를 할 때에 노래를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리꾼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 취미 차원으로 가르치면 시시해서 못할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나는 그냥 정신건강에 필요한 정도로 가볍게 하고 싶은데 전문 소리꾼으로 가고 싶은 길을 권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요, 목청을 타고난 대로 키워주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박동진 선생님 말씀이요. 네 노래해. 내 흉내 내지 마. 여러분들 지금 판소리계에서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제 노래한 노래와 똑같은 노래를 하는데 오늘 한 노래가 다른데 왜 선생님 그렇게 어제 한 소리처럼 안 하십니까? 하니까 박동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제는 상갓집에 갔다 와서 슬펐고 이놈아, 오늘은 내가 마음이 가벼운데 어제 노래하고 내가 오늘 노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결국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래의 본질적인 쪽도 마음을 타는 것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성량 그리고 마음이 다른 사람을 여럿을 한자리에 뭉쳐놓고 연습을 시킨다고 할 때는 어떤 형태가 돼요? 떼창 이상을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합창 수준에서 끝나는 겁니다.
합창의 기량이 낮다는 게 아니고요. 독립된 소리꾼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찾아오는 네 분을 각기 매일 다른 시간에 1시간씩만 소리 발성에서부터 발음, 기본적인 것들을 잡아서 자기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성량이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소리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우선 노래가 무엇인지, 또한 내가 어떤 몸을 갖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냉정하게 분석해 가고요. 그것들로 그것에 맞춘 소리 연습을 하는 것일 거예요. 제가 그쪽으로 조금씩 도와드릴 수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할 요량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빨리 거치기를 기원하죠. 세상이 코로나로 찌들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방송에서 그렇게 말한대요.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자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고 민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좋은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소리에 대한 이야기, 이제는 구체적인 쪽에 있어서 민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이걸째 민속 이야기 4번째 마당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주에 또 목요일 날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